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AI 이상감지 모델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특히 저희가 받은 자료, 그 모델 검증 절차에 관한 문서를 보면서요, 이 AI 결과, 이거 얼마나 믿어야 하나, 또 어떻게 검증하나, 이런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정답률만 높은 AI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좀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결과를 내주는 거. 그러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네. 그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결국 그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또 정확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이걸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선순환 구조요. 일관성. 네. 네. 특히 그 정상인데 비정상이라고 잘못 판단하면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false positive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신뢰성 확보가 정말 필수적이겠네요. 자료 보니까 신뢰성의 구성 요소로 반복성, 재현성,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다양성은 모델 설계가 다르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다양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른 모델들을 쓰는 거고요. 아하. 재현성은 설계는 같더라도 학습 데이터 양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환경을 바꿔서 학습시켰을 때 그래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데이터 양이나 환경. 네. 그리고 마지막 반복성은 이름 그대로죠. 똑같은 모델, 똑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테스트해도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냐. 이걸 보는 겁니다. 아하. 이 세 가지를 다 확인해야 이제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반복성, 재현성, 다양성. 네.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검증하는지가 궁금한데요. 그 절차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방식은 크게 2단계 검증 절차를 사용해요. 2단계요? 네, 1차 테스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다양성하고 재현성을 좀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설계됐거나 다양성, 아니면 학습 데이터 양이 다른 재현성, 이런 독립적인 AI 모델을 총 9개를 동원해서요. 같은 대상을 동시에 분석하게 시키는 거죠. 9개요? 와,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요? 되게 철저하게 하네요. 네, 그렇죠. 꽤 공을 들이는 편이죠. 그럼 그 9개 모델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이거다 해야 통과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 9개 중에서 과반수, 그러니까 5개 이상만 동의하면 일단은 유효한 결과로 간주합니다. 아, 과반수?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의 반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2차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1차에서 이미 과반수가 동의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5개 이상이면 꽤 많은 수가 동의한 셈인데 그래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게 좀 의외는데요? 네, 그게 좋은 질문인데요. 1차에서 과반수가 동의를 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분석하는 대상 자체가 원래 발생할 확률, 이걸 이제 사전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 사전 확률이 아주 낮은 경우엔 그 과반수 동의 결과만으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신뢰도, 예를 들어 90%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군요. 원래 잘 안 일어나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차 테스트랑 똑같은 과정을 총 3번을 반복해요. 네. 그리고 그 3번 중에서 2번 이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이 결과는 최종적으로 신뢰도 90% 이상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이때 그 베이즈 정리라는 걸 활용하는데요. 아, 베이즈 정리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 결과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 확신의 수준을 수학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반복 테스트를 통해서 점점 확신을 쌓아가는 거네요. 베이즈 정리로 신뢰도를 점진적으로 높인다. 흥미롭네요. 네. 그 자료에서 다양성 모델 관련해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데요. 정밀도를 너무 높이면 오히려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저, 중, 고 이렇게 단계별 정밀도로 나눠서 접근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죠. 처음에는 정밀도를 좀 낮춰서 넓게 가능성을 보고요. 저정밀도, 그 다음에 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중고정밀도,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전략이에요. 오호! 그러니까 정밀도랑 신뢰성 사이에서 어떻게든 좀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해도 뭐랄까 근본적인 한계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예를 들면 애초에 AI 학습시킬 때 쓴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걸 mislabeled samples라고 하죠. 아, 라벨링이 잘못된 거요? 네. 아니면 학습 데이터가 현실의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
리미티드 샘플 커버리지 문제도 있고요. 뭐 교과서에 오타가 있으면 학생이 잘못 배울 수밖에 없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요. 데이터가 완벽할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AI가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게 이건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한 신뢰성의 한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 수 있어야 진짜 신뢰할 수 있다. 일리 있네요. 결국 AI라는 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이게 계속 변화하는 현실 세계를 완벽하게 따라잡는 데는 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식은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최선을 찾는 약간 정적 최적화 같은 느낌이고 앞으로는 좀 실시간 변화에 맞춰서 스스로 적응하는 동적 최적화로 가야 한다. 이런 방향 제시가 기억에 남아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현재의 검증 방식은 딱 정해진 조건 아래에서 신뢰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정적 최적화에 가깝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뭐 사전 확률이라든지 모델 자체의 성능 같은 면수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상적으로는 AI가 이런 실시간 변화를 스스로 감지해서 신뢰 조건을 업데이트하는 동적 최적화가 필요한데 이건 마치 과거의 발자국만 보고 계속 변하는 미래 날씨를 예측하려는 것과 비슷해서요. 귀납적 추론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랑 맞닿아 있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오늘 AI 모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접근법,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고민들, 또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AI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 이 사이의 간극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